죄송합니다. 우리끼리 일단 인사 먼저. 먼저 보겠습니다. 직장 다니고 있고요. 예전에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활동을 계속 하고 지금도 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정의당, 정당 활동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태일입니다. 좋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아주 마음이 뛸 듯이 봅니다. 제가 그 이름 때문에 김태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태일의 그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그 말을 제 호로 불러달라고 후배들한테 욱박지르며 다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줄여서 아청을 제 호로 부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네 번째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정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일단 뭐 먼저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청년들이 굉장히 정치에 관심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에는 다들 동의하시죠? 네, 그럼 뭐 개인적으로 편차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관심이 없는 편이다. 네. 그리고 관심이 없는 뿐만 아니라 정치를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한다. 네. 그래서 정치적이다. 너는 왜 그렇게 정치적이냐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나. 그리고 청년들이 굉장히 좀 중립적인 거 지키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도 저도 아닌데 중립적으로 좀 그리고 어떤 저도 뭐 학교에 학생을 했었지만 정치적인 학생 이런 거 굉장히 좀 싫어하고 그리고 또한 정치에 굉장히 좀 무식하지 않나. 좀뭐 비하해서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특히 공대생들 가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시 교육 제도 때문에 그런 사회나 일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배우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기력하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러죠? 진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죠. 신자유주의. 특히 저 같은 공대생들한테 신자유주의가 뭐냐고 그냥 설명하기 좀 어렵기도 할 텐데 저도 여기 굉장히 동의합니다. 오늘 읽어보면서 저와 큰 정치적인 어떤 보는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는 그 제자들한테 이게 도발적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니들 말할 때는 세상을 다 얻을 듯이 돌멩이 던지고 또 화염병 던지고 바리케이트 넘어서 철탑 맞으면서 빌터 싸웠는데 니들은 왜 이렇게 빌빌하냐? 계속 이제 도발을 합니다. 도발하는데 그게 학생들로 봐서는 굉장히 부당한 도발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학생들이 돌아오는 대답은, 선생님, 우리는 짱돌들 힘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 때문에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뭐 청년들이 원래 뭐 생리적으로 무슨 무기력하다거나 정치에 무관심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돌 들고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했는 이제 그 계층들이 바로 청년들인데, 지금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역시 그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덤비고 목소리 내고 분노하고 했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질 텐데, 아무리 해도 뭐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질 않고 자신들에게 그 돌아오는 것들은 없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학자들이
정치적 효능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신의 개인의 행동이나 혹은 또 집단적 연대 활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자기가 느끼는 그 정도를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효능감이 일단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에 썼습니다마는 역시 경쟁사회, 시장의 지배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목수정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오랜만에 이제 프랑스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뭐냐니까, 아니 도대체 세상이 저 수컷을 수컷이 암컷을 따라다니고 암컷이 수컷을 유혹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의 남자 대학생들, 여자 대학생들 연애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럴까 하고 추적을 해보니 나중에 결론은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뭐 굉장히 비약적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고등학교 3학년이 뭐 계속 한없이 연장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는 애들이 저 연애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그런 이제 일종의 그 시장 지배가 가져오는 이 그 원자화, 파편화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무력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동감하는 편이고요. 조금 딴지를 걸자면 연애는 다 하더라고요. 전쟁터에도 애기가 생긴다고. 네. 어떻게 썰이었고요. 신자유주의 이제 이야기 하셨는데,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 신자유 조금 더 들어가자면 신자유주의가 한국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분들이 지금 기성세대 분들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시초를 이제 뭐 돌아보면 이제 IMF 이후로 그렇게 많이 됐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그 IMF의 어떤 들어오는 조건들을 수용하고 그런 IMF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시행한 정부가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네, 교수님께서도 조금 관련이 있었죠. 네, 어쨌든 그 정당하고도 관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그런 신자유주의를 실천하신 기성,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또 책임이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왜 미리 좀 87년 하실 때 좀 잘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정치적 민주화까지만 해놓으시고 이게 이유는 이제 안 해놓으시는 거죠. 제가 민주당 활동을 했다고 지금 정의당이 태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와서 무슨 시민운동, 학술운동, 뭐 또 지방분권운동 뭐 등등 하다가 내처 정치운동까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마침 이제 그 요즘 그 민주당 계열 그쪽 리버럴 파티에서 잠시 활동을 했는데, 기성세대들이 끊임없이 그 청년들을 속이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속인 게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뭐 정치인이든 또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하라. 용기를 가져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외쳐왔어요. 그래서 한때는요, 서점에 가면 그 자기 경영 개발서가 첫 권에는 넘쳐났습니다. 뭐 세븐 헤비트, 뭐 7초를 어떻게 관리하라, 뭐 이런 류의 책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개발서라고 부르는. 그래서 열심히 도전하고 진취적이고 노력하고 하면은 뭔가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청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기성세대들이 던졌죠. 그죠? 근데 이 메시지가 하는 문제는 뭐겠습니까? 현재 청년들이 이루지 못하는 책임이 뭐냐면 니들 개인에게 있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뭔가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기성세대의 이데올로기가 도전하라, 얻을 것이다, 진취적이 되어라, 이 메시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청년들이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도전해도, 진취적이어도, 성격을 바꾸고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걸로 바꾸고 해도 안 돼서 실망하고 있는 즈음에 또 다른 유혹이 나타났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 콘서트. 그 메시지는 도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보다는 조금 나은 거예요. 뭐냐 하면, 야, 니들 힘들지?
우리한테 조금 책임이 있는지도 몰라. 이런 메시지로 청년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죠. 청년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죠. 책이 뭐 수백만 권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거기는 아무런 이 대안과 그 비전이 없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 두 가지 현상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내가 말로만 했으면 하나는 2013년경인가 언젠가 어느 모 대학 그 후미진 골목에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붙었어요. 나는 그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청년들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기성세대의 메시지에 속지 않겠다. 그래서 그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이렇게 적셨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나는 이제 언제 얘들이 행동하는가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행동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유니온도 만들고, 뭐, 예술가 조합도 만들고 하는데, 이번 이 탄핵 국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신청원에서 이대생들이 이루었던 대단히 중요한 고민적 실험입니다. 그래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에 이은 그 이화여대 학생들이, 그건 뭐 무슨 옛날에 운동으로 달렸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학생들이 자기 공동체를 만들어서 고민적 방식으로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디어 이제 행동하기 시작한 젊은이들에게 나는 이제 비로소야 마음 놓고 분노하라, 일어서라, 이런 이제 다시 돌멩이를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어쨌든 저는 개인의 문제를 청년들한테 개인의 문제를 돌리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사실 이건 구조의 문제인데,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는 기성세대 문제인데, 아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짱돌을 들라 청년들한테 많이 요구했고, 짱돌이 이제 또 용지가 아니냐라고 이제 교수님 읽어보시면 다 있어요. 네. 있는데 저는 이걸로 부족하다. 4년에 한 번 있는 짱돌로 언제 얼마큼 바꾸겠습니까? 네, 4년마다 매번 들을 때도 매번 들어도 맨날 이제 수업도 안 들어가시고 교수님처럼 전에 생각도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들어도 이 정도인데 4년에 한 번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청년들이 예를 들어 유럽에 있는 청년들은 뭐 불 지르고 취업 안 된다고 막 싸돌아다니면서 밖에 나와서 불 지르고 이러거든요. 청년들은 가만히 있어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차라리 불이라도 지르고 다니면 청년들 안 되겠네, 문제를 해야겠어, 뭐 이런 식으로도 볼 것 같은데, 너무 이제 법내에 이제 법 안에 틀에서만 좀 고민하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80년대까지의 민주화는 청년들이 바리케이트 넘어서 던진 짱돌과 몰로토프 칵테일, 그 화염병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힘으로 이루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학자들이 그것을 페이퍼 스톤이라고 해요. 종이 돌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80년대 들었던 그 돌멩이는 지금은 투표 용지입니다. 투표하러 가지 않은 젊은이들이 무슨 요구를 한다는 것, 그거는 굉장히 웃긴 일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왜 주목하지 않느냐,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 목소리 내고 싸우고 머리 터져라 피나게 요구해야 뭔가 이루어질 말법인데, 성인 기성세대들에게 뭔가 불편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일어서는. 그렇죠. 네, 청년들도 분명히 우리 청년들만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열마다. 네, 역할이 있고 해야 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저도 청년들한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과 동시에 이제 많이 가진 분들이 좀 내모셔널 된 분도 있습니다. 네. 바꿀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안 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느냐. 네, 저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투표장에 가지 않으면 열심히 투표장에 가는 할아버지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노고의 연합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 아까 구조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근데 그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법적인 것들로 인해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다못해 실질적인 직업 정치인으로 나간다고만 해도 청년들은 기타금도 있어야 되고, 뭐 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네, 많이 마치겠습니다. 필요하거든요. 문제들 하셔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네, 박수 잘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